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도서관님께서 오늘 처음 참여를 해주십니다. 도서관님께서 이분도 어느 집에서 정말 또 소름 끼치는 일들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자,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도서관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네. 또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처음으로 참여를 하시고 많이 긴장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네. 말씀 잘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네. 정말 한 13년간 살았던 집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네네. 근데 그 집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귀신 본 이야기를 정말 좋아해요. 막상 사는 곳에서 귀신 보면 별로 좋진 않으실 텐데. 그러니까 듣는 걸 좋아한다는 거지 저희 집에서 네. 보는 거는 싫어해요.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대부분 집에서 듣는 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아마 더 소름 네네. 끼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 바로 출발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길이시죠? 제가 얘기를 할 곳은 저희 가족의 첫 집이에요. 오, 첫 집은 말 그대로 이제 처음 장만한 집인 거죠. 그렇죠. 저희 가족은 엄마, 아빠, 언니 2명, 저 이렇게 5 식구인데 그 집에 이사 가기 전까지는 단칸방에 5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4살 때 그 집으로 이사를 갔고요. 그 집이 위치를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네. 인천시 남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은 남구가 미추홀구로 바뀌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방송 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지도로. 했더니 그 집이 여전히 존재하고요. 예. 사람이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사람이 살고 존재하는 집인데 지금 사시는 분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마 왜 그런지 제 얘기를 다 듣고 나시면 좀 아실 것 같아요. 오. 일단 집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방 4개짜리에 가운데 거실이 있고 욕실 2개가 있고 마당이 있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사를 갔을 때는 단칸방에 살다가 그렇게 방이 여러 개 있는 집으로 가니까 좀 놀라기도 하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집에서 뭔가 새로운 것도 많이 해보고 네. 원하시는 대로 좀 꾸미고 이렇게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집이 정남향이라 햇빛이 굉장히 쨍하게 들어오는데 조금 애매한 게 있었다면 마당에 화단이 너무 미약하고 작았어요. 제 기억에도 되게 회했는데 나중에 사진으로 확인해 봤을 때도 아주 조금 흙이 있고 가녀린 나무 2그루만 있는 횡한 집이었어요. 그거를 아빠는 멋있게 좀 꾸미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정원 가꾸기에 몰입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큰 돌 같은 거 주워서 흙 채워서 나무 엄청 많이 심으셨는데 나무 종류가 정말 많았어요. 뭐 감나무, 대추나무, 오만 나무들이 가득하고 마당 한 가운데쯤에 그러니까 한복판이 아니라 화단이 있는 쪽에서 잘 보이는 곳에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넝쿨이 마당 위에 하늘이 보이는 쪽을 다 덮을 만큼 넝쿨이 정말 잘 자랐어요. 포도도 많이 열리고요. 예. 근데 얘기 들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무가 이렇게 많으면 그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햇빛이 쨍하고 정남향이었던 집인데 어느 순간부터 좀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집 분위기가 좀 차갑다는 느낌도 들고 그늘이 생기니까 햇빛이 좀 덜 들어오는 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 무렵은 제가 이사 가고 몇 년 지나서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무렵에.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일이 생긴 건 제 기억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고 저희 언니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둘째 언니가. 그날은 여름방학이었고 언니랑 저랑 언니가 원래 2명인데 큰 언니가 등장을 안 해요. 예. 둘째 언니랑 저랑 집에 있는데 예전에는 스님들이 시주를 받으러 많이 오셨거든요. 바랑을 메고 오셨는데 엄마가 항상 스님이 오시면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쌀 한 바가지라도 바랑에 꼭 넣어드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날 스님이 오셔서
시주를 받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시킨 대로 쌀을 넣어드렸어요. 했더니 쌀을 받으신 다음에 스님이 저희 집을 이렇게 쑥 보더니 집에 부모님 계시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 둘 다 맞벌이셨거든요. 그래서 안 계신다고 했더니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부모님 집에 오시면 꼭 전해드려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집에 나무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많아도 너무 많은데 이게 문제인 이유는 나무들은 물을 먹고 살잖아요. 뭐 수돗물도 뿌리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을 주긴 하지만 결국 나무는 뿌리를 뻗어서 물을 흡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밑에 물길이 생겨요. 다시 말해서 수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은 나무가 많아도 너무 많아서 집 아래에 그런 수맥이 많이 생겼고 그 물길을 따라서 영이 오고 간대요. 그런데 저희 집에 하필 나쁜 영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너희 가족에게 안 좋으니까 부모님이 오시면 나무를 좀 정리하라고 꼭 전하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저랑 언니는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집에 엄마 왔을 때 바로 말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 반응 뻔하시잖아요. 무시하시죠. 그냥 넘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며칠 동안 되게 엄청 의식하고 무서웠는데 엄마 아빠는 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니까 어떤 해결도 못하고 나무도 정리 못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이때도 이미 저희 부모님은 사이가 좀 안 좋으셨던 것 같은데 이것도 아마 그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얘기를 드릴 텐데 그러고 나서 스님이 가시고 한 2주쯤 지난 것 같아요. 그때도 계속 여름방학이었는데 그날도 저랑 둘째 언니랑 둘이 집에서 남아 있었고 시간대는 제가 저녁 7시 정도로 기억을 해요.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저랑 둘째 언니는 큰언니 방에 있었어요. 그 방에 TV가 있었고 조그만 네모를 그린 게 방문이거든요. 방문을 열어놨고 더우니까 뭐 거실 창문도 열어놓은 상태였고요. 이렇게 있는데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거실은 바닥이 나무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난방 안 되고 그 나무판으로만 돼 있는 바닥으로 된 거실이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바닥은 밟으면 좀 소리가 나요. 근데 그쪽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게 어떻게 들었냐면 만약에 사람이면 탁탁 걸으니까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삐그덕 삐그덕 이렇게 텀이 있더라고요. 그 소리가 딱 2번이 났어요. 그래서 언니랑 나랑 동시에 서로 마주봤어요. 뭐지? 이러고 있는데 방문을 열어놨잖아요. 그때 현관 쪽에서 제 방 쪽으로 화살표를 그린 방향으로 어떤 존재가 빠르게 들어갔어요. 그 모습은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키는 2m 정도 됐고요. 그리고 상의는 진한 네이비색인데 긴팔이었고 검은 바지를 입었던 것 같고요. 머리는 짧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를 봤어요. 보고 나서 또 다시 언니랑 저랑 뭐지? 이 시간에 우리 집에 남자가 온다면 아빠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빠가 오면 보통 자동적으로 인사를 하잖아요. 아빠 오셨어요? 언니랑 저랑 동시에 인사를 했어요. 아빠 오셨어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아빠가 퇴근을 하셨으면 안방에 가서 옷을 갈아입거나 뭐 그러셔야 되는데 제 방에 들어가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상해서 언니랑 계속 마주보고 좀 멍하게 있다가 좀 이상하니까 일어나서 언니랑 제 방에 갔어요. 제 방 문이 닫혀 있었어요.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열 때 정말 태어나서 그런 싸늘함을 처음 겪어본 것 같아요. 이렇게 회오리 치듯이 되게 깊은 바람이 몸을 휘감는 느낌의 그 싸늘함이 제 방에서 확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랑 저랑 너무 얼어붙어서 뭘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상태로 다시 큰언니 방에 들어가서 언니랑 같이 울었어요. 울고 그날 아빠는 더 늦게 오셨고 엄마는 한참 있다 오셨고 큰언니도 학원 갔다 굉장히 늦게 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시간에 언니랑 저는 동시에 인기척을 듣고 누군가를 봤는데
실제로 저희 집엔 아무도 안 왔던 거예요. 그것도 둘 다 봤는데. 네, 동시에 봤어요. 그러니까 잘못 봤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고 나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는데 뭐 부모님들 다 그런 거 넘기시니까 또 넘어가시고 이쯤 되니까 언니랑 저는 좀 많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무렵에 TV에서 좀 유행했던 게 있는데 수맥을 테스트하는 엘로드라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방송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쇠로 된 기역자로 된 봉을 손에 쥐고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수맥이 흐르는 곳을 찾는 거잖아요. 그게 없으면 집에 철사옥걸이를 잘라서도 쓰는 방식이 그때 TV에서 소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스님께 들었던 말도 생각이 나고 언니랑 저랑 생각하다가 그걸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철사옥걸이 잘라서 손에 쥐고 집안을 구석구석 걸어 다녔어요. 이게 조금씩 움직여요. 어디든 수맥은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저희 부모님이 머리를 두고 자는 그 방향에서 이 엘로드가 360도를 돌더라고요. 오. 손에 그냥 쥐고만 있는데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딱 거기서 360도가 계속 도는 거, 수맥이 가장 집중적으로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놀라서 언니랑 저랑 막 엄청 무서웠는데 그렇다고 저희는 사실 어리니까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엄마한테 말했지만 뭐 해결은 안 되고 그런 상태로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그런데 수맥은 사실 사람의 어떤 건강이나 이 사람의 어떤 해나가는 일들에 영향을 안 좋게 준다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냥 수맥이 흘렀나? 귀신이 나왔나? 이런 정도였다면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수맥이 깊어서 나쁜 영이 들어와서 어쩌면 우리 가족한테 좀 영향을 줬다는 생각도 드는 게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저희 엄마가 장사하시던 게 좀 잘못돼서 투자한 돈을 전부 날리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좀 심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가족을 좀 많이 휘두르는 상황도 됐고 저희 큰언니는 되게 지역에서 공부 잘한다고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대학 입시에 다 실패했어요. 둘째 언니는 운동선수 길을 밟고 있다가 슬럼프에 빠져서 해결을 못했거든요. 저는 17살까지만 살아서 제 진로나 건강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그 집에 사는 동안 저는 가위에 너무 자주 눌렸고 수도가에서 귀신을 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로 같은 거에 영향은 없었는데 그 집에 있는 동안 그런 좀 무서운 존재들에 대한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쁜 영이 들어오고 수맥이 깊이 흘러서 우리 가족에게 영향을 줬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집에 대한 기억입니다. 아니 그러면 수도가에서 봤던 건 어떤 거였어요? 그게 여름이었어요. 그때도 밤에 제가 그냥 마당에 수도가 구석에 있잖아요. 그런 곳이었는데 손을 씻으려고 갔는데 제가 몸을 굽혀서 물을 틀고 손을 씻는데 제 앞에 좀 뿌연 게 보였어요. 그래서 고개를 올려서 봤는데 여자였는데 이게 흰 소복인지 흰색 옷을 긴 걸 입고 있었고 머리를 풀어헤쳤는데 얼굴은 좀 나이 든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마주쳤는데 그 순간 이 위치에 사람이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귀신인 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면서 도망을 쳤는데 그냥 그리고 다시 보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 집에 살면서 저는 가위에 눌리면은 그런 식으로 좀 헛것을 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보기가 어렵지 한 번 보고 나면 여러 번 본다니까요, 이게. 예, 그 집에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야, 그러면 그 집에서는 결국에는 나중에 떠나신 거고 무사히. 네, 제가 17살 때 이사를 나왔어요. 네. 근데 그 무렵에 이제 아까 말했지만 아빠가 좀 심적으로 안 좋은 상태가 되시고 하면서 엄마랑 아빠랑 서로 헤어지기로 하시고 저희랑 엄마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영향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아빠는 그 집에 계속 사셨거든요. 근데 아빠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암으로. 그래서 저는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 가족에게 왔던 불행이 뭐 이것 때문이다라고 정확한 인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맞아요. 조금
영향은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저는 또 도서관님을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집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집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겪고 나서 또 네. 귀신이라는 존재 혹은 귀신일까? 이런 존재를 네. 목격하신 적이 있나요? 네, 있어요. 어떤 걸까요? 이게 가위는 되게 자주 눌렸었고요. 일단. 네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본 걸 말하면 지난 겨울에, 그러니까 지난 12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제가 서울에서 3호선을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역도 기억해요. 원당 아니면 원흥 둘 중 하나예요. 앞에 원이 들어가는 네. 이름의 역이었는데요. 앉아 있는데 그날은 굉장히 추워서 영하 15도? 막 이런 날이라서 제가 롱패딩 입고 엄청 껴입은 날이었거든요. 네. 근데 원당인지 원흥인지 역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타셨어요. 한 50대 정도 되는 아주머니인데 되게 얇은, 모시같이 얇은 민소매 윗 옷에 그렇게 얇은 긴 치마를 입고 좀 큼직한 종이 부채를 갖고 전철에 타셔서 제 바로 정면 의자에 좌석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부채질을 하면서 저를 굉장히 뚫어지게 쳐다보셨어요.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느낌이 좀 싸한데 뭘까 봤더니 그 날씨가 절대 그 옷을 입고 버틸 수 없거든요. 너무 추웠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얇은 옷을 입었는데 피부가 그런 빨갛거나 사람이 막 얼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뽀얀 피부예요. 그리고 그 원당과 원흥역 둘 다 제 기억에 실외에 있는 역이라서 굉장히 추운 곳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서 부채질을 하면서 저를 바라보는데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이상한데 제가 가장 위화감을 느낀 건 주변에 어느 누구도 그 아주머니의 존재를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헐. 예를 들면 옆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얇은 옷을 입고 타면은 쳐다보거나 계속 부채질을 하니까 한 번은 볼 법한데 전혀 아무도 개의치 않고 마치 그 아주머니가 내 눈에만 보이는 것처럼 헐. 그런 위화감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아주머니도 계속 저를 쳐다보고 그 순간 산 사람이 아니구나. 그럼 계속 눈을 마주치면 안 되겠네 싶어서 고개를 일부러 돌리고 있었어요. 네. 그러고서 내렸는데 저는 대곡에서 내려서 갈아탔거든요. 내려서 제가 혹시나 해서 창문으로 봤는데 전철이 흘러가면서까지 아주머니가 계속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산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귀신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걸 알면 계속 쳐다보잖아요. 네. 그리고 쫓아오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일부러 눈을 안 마주치려고 좀 노력하고 집에 와서 소금 뿌렸어요.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러니까 분명히 뭐야 이 추운 날 어떻게 저런 걸 입고 있어 하면 사람들이 쳐다보거나 힐끔힐끔이라도 봐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라는 분은 계속 도서관님을 쳐다봤다는 거죠. 끝까지. 네.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계속 쳐다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딴 데를 쳐다보면 보통 사람들은 고개를 돌릴 법한데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이야. 아니 그러면 이번 이야기 말고도 또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저는 이게 아까 그 집 얘기 했잖아요. 네. 이게 집의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귀신을 보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네. 감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지몽도 꾸고요. 좀 느낌이 안 좋다 싶은 순간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형체를 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영감이 조금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아마 좀 발달을 했다. 네. 근데 그 영감이라는 게 발달이 되려면 무조건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저는 이 집에서 4살 때부터 13년을 살았으니까 저의 유년기와 아동기잖아요. 가장 발달하는 시기에 그곳에서 좀 너무
많은 안 좋은 영향들을 받아서 저도 모르게 발달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제가 아까도 말했는데 그 집에 지금 사람이 사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네. 요새 그 지도로 해서 보면은 사진 다 뜨잖아요. 위성사진으로. 로드뷰. 네, 로드뷰 봤는데 다행히 지금 집엔 나무를 거의 제거하셨더라고요. 오. 그래서 어쩌면 이제는 여기 사시는 분이 안전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네. 나무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감이 좋아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나무가 많아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쁜 점도 네. 있다라는 거예요, 집에. 네, 그렇죠. 오. 너무 많아서 좋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나무가 그냥 이제 목이잖아요, 목. 근데 네, 땅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게 이제 뿌리까지 해가지고 물이 흐르는 거잖아요, 결국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수맥이 흐르거나 뭔가 음기가 강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수맥인 거죠. 결국 네. 물길이 흐르는 거니까. 그래서 영향이 나무랑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뭐든 적당해야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과하면 무조건 탈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게요. 야, 오늘 도서관님께서 그 집에 관련된 이야기랑 그리고 원당역이나 뭐 그 원흥역 그 사이쯤에서 네. 봤던 여성분에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들려주셨는데 너무 깔끔하게 또 딕션이 너무 탁탁 박히게 잘 이야기를 들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도 안 떠신 것 같아. 근데 그래요? 도서관님 사실 막상 해보니까 네. 별거 없잖아요. 그죠? 네, 저 다음에 더 잘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도서관님 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야, 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 집에 수맥이 흘러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분명히 작은 언니와 도서관님께서 보셨던 그 형체, 2m나 되는 그 남자 형체, 그건 뭐였을까? 그리고 이런 집에 살았던 적이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 그 두 번째 이야기에 나왔던 그 사람은 귀신이었을까 아니면 단순 열이 몸에 많았던 사람일까? 그것도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